그 가게 되게 괜찮아. 2번만 더 관리하면 꼬리털이 금방 부드러워질 거야. 예쁜 꼬리를 가졌으니 제대로 관리해줘야지. 안 그래? 필요 없어요. 그런 거에 관심 없다고요. 말은 그렇게 해도 걔는 이미 쫑긋 섰는데? 네 꼬리는 따로 관리를 받진 않지만 털이 건조해 보이지 않는 걸 보니 스스로 관리하는 것 같고. 아마 잘 때 몸을 웅크리고 복슬복슬한 꼬리를 껴안고 자는 버릇이 있겠지?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와타츠미섬의 대장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에이, 괜찮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누구나 보들보들한 꼬리를 안고 자고 싶어 하니까. 정말요? 아니. 또 당신 페이스에 말려들었네. 그러고 보니 왜 내가 당신과 여기서 꼬리에 관해 얘기하고 있어야 되죠? 왜냐니? 너한텐 복슬복슬한 꼬리가 있으니까 아주 귀엽다고 생각해. 이런, 빨리 빠져나가야겠어. 너구나! 잘 왔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꼬마잖아? 여기서 널 만나게 될 줄이야. 꼬리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거든. 고로 꼬리 예쁘지? 만져보고 싶지 않아? 너까지. 이제 고로도 자기 꼬리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겠지? 실례합니다. 궁사님,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일은 저희가 잘 처리했습니다. 이번엔 아주 실력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를 뽑았으니 완제품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따 가서 한번 볼게. 문제 없으면 가게 앞에 놔줘. 아무튼 나도 농담은 그만하지. 모처럼 나루카메 섬에 왔는데 이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살펴봐. 그럼 나루카메 섬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마지막에 날 이상한 눈빛으로 본 것 같은데 무슨 음모가 있는 건 아니겠지? 우스운 모습 보였네. 이번에 야외 출판사에 온 건 상고노미아님 대신 책을 사기 위해서야. 우리 와타츠미 성과 막부가 평화 조약을 맺은 후부터 전보다 왕래가 훨씬 잦아졌어. 나도 현재 막부가 통치하는 곳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그 여자를 만날 줄이야. 몇 번 만났었는데 매번 좀 불편해. 그런 사람은 대하기 어렵더라고. 키 크고 말도 이상하게 하잖아. 그리고 뭔가 위압적인 아우라도 느껴져. 전투에서 만나면 몰라도 평소에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약점이라고 할 수 있지. 정말? 다행이다. 솔직히 계속 걱정했거든. 만약 병사들이 이런 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엄청 실망할 거야. 그들을 위해서라도 난 변해야 해. 내가 이 약점을 극복하면 야의 미코에게 다시 도전해보자. 그래서 말인데 좋은 방법 있어? 그렇구나. 네가 연기해주면 내가 계속 훈련할 수 있으니까. 너랑 연습해봐서 괜찮으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생겨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거야. 좋은 방법이네. 어디 보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네가 말하니까 생각난다. 와타츠미 섬에 있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 그때 난 부하와 길을 걷고 있었는데 상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얼떨결에 물건을 엄청 사버렸어. 한번 해보자. 이도라는 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로 가는 게 좋겠어. 외국 상인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고 하니 좀 더 분위기가 살지도 몰라. 여기가 이도구나. 좀 스산하긴 하지만 평화로워 보여. 거리에 텐요 봉행 사람도 없고 정말 괜찮은 곳이네. 그럼 시작하자.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여자 상인 흉내를 부탁해. 그게 요즘 병사들이 잘 때 까는 모포가 부족하다고 해서요. 모포 10장만 주세요. 네, 바로 계산할게요. 이 정도면 싼 거 같은데? 흥정은 필요 없겠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많이 비싼가? 미안. 그간의 군수 준비는 상고노미야님이 직접 하셨거든. 실제 가격을 모르니 당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것저것 따져야 너도 제대로 연기할 수 있을 텐데 어떡하지? 내가 관심 있는 거? 케이크로 해볼까? 너무 비싸. 케이크 가격은 잘 알지. 잠시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10만 모라짜리 케이크라면 분명 평범한 케이크보다 훨씬 맛있을 거야. 요즘 돈을 얼마나 모았나 좀 볼까? 아마 충분하겠지? 실제로 한 조각에 10만 모라인 케이크는 없으려나? 정말 아쉽군. 아무래도 상인 흉내내는 건 우리의 지식 범주를 벗어난 것 같아. 우리 둘 다 자주 보는 사람을 흉내내보면? 우인단? 그럼 야외로 가야겠네? 가자! 한번 해보자고! 우인단을 상대해보긴 했지만 대체로 나보다 훨씬 덩치가 컸어. 분명 매일 열심히 훈련하는데 그들처럼 선명한 근육은 만들어지지가 않네. 몇 년 더 훈련하면 좀 달라질까? 그래? 고마워. 하지만 적어도 부하들보단 강해 보이고 싶어. 모두가 날 신뢰하는 게 내 몸매와는 무관하지만 내 몸집이 커지면 돌격 중에 형제들이 내 뒷모습을 더 잘 볼 수 있잖아? 그러면 대열도 쉽게 분산되지 않을 거고 내가 있는 한 그들은 내 뒤를 따를 거야. 대화가 너무 같네. 훈련 계속하자. 누구 흉내 낼 거야? 뭐? 저게 기척이 있어. 그랬구나. 방금 정말 우인단이 온 줄 알았어. 아니야, 네 뒤를 봐. 네가 먼저 대사를 친 거네. 내 착각이 아니었어. 빨리 전투 준비해. 설마 진짜 우인단을 불러오다니. 놈들의 방해를 받으니 방금 전 기분이 많이 사그라들었어. 생각해봤는데 역시 우인단 흉내는 내지 말자. 와타츠미 섬에 안 좋은 일을 한 놈들이니까 다른 방안 없을까? 그 말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상고노미야님이 그러셨어. 뭐든 차근차근 해나가야지 무리해서 진행하면 안 된다고. 미리 말해두는데 무서운 게 아니고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야. 좋아. 격려해줘서 고마워. 계속 무서워서 뒷걸음치는 건 확실히 나답지 않아. 이게 승부를 결정짓는 훈련이 될 거야. 다시 여기로 돌아왔네. 걱정 마. 마음의 준비라면 이미 마쳤어. 난 와타츠미 섬의 장성이고 저항군의 대장이야. 이런 사소한 일에 쫄지 않아. 시작해. 이 느낌은... 뭔가... 아니, 야의 미코의 느낌이 전혀 없는데? 네가 흉내를 못 낸 게 아니고 다른 이유야. 문득 깨달은 건데 내가 무서워하는 건 그 여자의 의미심장한 웃음과 마음을 꿰뚫어보는 눈빛일지도 몰라. 마치 내 모든 비밀이 드러난 채로 그 여자에게 여유롭게 정탐당하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넌 달라. 난 널 신뢰하니까 무슨 비밀이든 공유할 수 있어. 네가 애써 그 말투를 흉내내도 하나도 안 무서워. 우린 함께 싸운 동료니까 우리 사이엔 어떠한 마음의 방어도 필요 없지. 이렇게 되면 훈련은 실패인 거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내 약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도 꼭 필요하니까. 이런 약점을 안고 살아야 한다니 정말 속상하네. 진짜? 좋았어. 달달한 걸 안 먹은 지 꽤 오래됐거든. 출발! 케이크 사러 가자고! 좋아! 다음은 조용한 곳으로 가자. 오셔서 창의적인 요리 한번 맛보세요. 맛있어.
군영에선 확실히 거의 못 먹지. 장병들한테 케이크는 사치거든. 좋은 걸 먹는 날에도 보통은 디저트가 아니라 술과 고기를 선호하고. 그러니까 케이크 사줘서 정말 고마워.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라면 나루카미 섬의 디저트는 너무 정교해서 마음껏 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하지만 상고노미아님이 그러셨지. 장성은 인내하고 절제해야 한다고. 그럼 사양하지 않을게. 달콤해. 응! 상고노미아님도 그러셨어. 어떤 작전이든 자신의 단점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야의 미코와 접촉하지 않는 한 별일 없을 거야. 정말?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안심이야. 그나저나 야의 출판사와 관련된 일이 하나 더 있어. 야의 출판사의 가십 월간지에 문답 코너가 있는데 수많은 독자가 고민 상담 편지를 보내오거든? 거기에 답변해주는 게 바로 나고. 왜 날 선택했는진 잘 모르겠어. 어쨌든 나한테 주어진 일이니까 맘대로 포기할 수 없지. 이번 편지는 방금 야의 미코가 건네주고 갔어. 답장 쓰고 포장해서 야의 출판사에 돌려보내자. 조용하네. 여기서 쓰자. 빨리 써서 야의 출판사에 주고 다른 일도 하러 가야지. 야의 출판사에서 그 여자랑 안 마주쳤으면 좋겠는데. 답장 쓰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받는 질문이 각양각색이라 어떻게 답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야 하거든. 좋아, 그럼 같이 써보자. 네 생각도 궁금하거든. 어디 보자. 이 편지부터 시작해볼까? 오늘 마을에 외부에서 온 오빠가 왔는데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더라고요. 문 뒤에서 몰래 바라만 봤는데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도 빨리 뛰는 것 같았어요. 시작부터 내가 제일 자신 없는 문제라니. 편지를 쓴 사람은 소녀인 것 같아. 여자애들의 생각은 도무지 알기 어렵단 말이지. 네 생각은 어때? 사랑이 어떤 느낌인진 모르지만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가능성 있지. 그럼 이렇게 답할게.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낄 기회는 몇 번 없으니 결과가 어떻든 용기를 내서 기회를 잡아보세요. 그런가? 전쟁터에서도 그렇듯 기회는 한 번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최선을 다해 잡아야 하지. 연애도 똑같지 않을까? 이게 내 조언이야. 자, 다음 편지 보자. 이웃이 돈을 여러 번 빌려갔는데 제때 갚은 적이 별로 없어요. 눈치도 많이 줘봤지만 항상 어물쩍 넘어가려 하네요. 젊었을 때 신세진 게 있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진 않지만 정말 고민이에요. 꼭 좀 도와주세요. 이웃 간의 분쟁이구나. 이런 건 질질 끌면 안 돼. 군대의 장성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처럼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하지. 군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함이야. 빚을 지면 당연히 갚아야지. 강경하게 돈을 받아내라고 권하고 싶은데 네 생각에는 어때? 그래, 그럼 이대로 해보자. 이렇게 답할까? 은혜는 당연히 갚아야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죠. 급선무는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이상 뻔뻔하게 굴지 못하도록요. 이것도 답장 끝! 다음 편지는 꽤 긴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안녕하세요. 전 나루카미 섬 출신이지만 현재는 저항군 병사입니다. 내 부하? 그런 것 같아. 근데 누군진 잘 모르겠어.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면 야의 출판사가 안에 쓰여있는 이름을 모두 지우고 다시 한번 베껴 쓰거든. 그래서 나도 누군지 모르겠어. 계속 읽어보자. 안수령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홧김에 저항군에 가입했어요. 동료들과 함께 전투하고 돈독한 우정도 쌓았죠. 비록 지금은 목표를 달성하고 전쟁도 끝났지만 전 여전히 와타츠미 섬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여긴 제 고향이 아니에요. 나루카미 섬에 떨어지는 벚꽃이 꿈에 나오곤 해요. 돌아갈지 말지 모르겠어요. 저항군 모두 저한테 잘해주고 막부에 실망한 지 오래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멈출 수가 없네요. 어떻게 답해야 할까? 생각해볼게. 나도 당연히 내 부하를 보내고 싶지 않지. 하지만 그들이 그걸로 곤란해한다면 내가 하는 행동이 안수령과 다를 게 뭐겠어. 이렇게 답장하자. 나루카미 섬이 예전과 많이 다르니 돌아와서 한번 보세요. 이걸로 된 거겠지. 괜찮아. 자, 나머지 편지도 마저 보자고. 이번엔 네 덕분에 순조로웠어. 편지를 야외 출판사에 보내러 가자. 좋아요. 이번 답장도 잘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로씨. 아닙니다. 도와드리기로 약속했으니 최선을 다해야죠. 나랑 와타츠미 섬에 같이 가줄 수 있어? 가서 부하들과 좀 더 얘기해보고 싶어. 남아달라고 설득할 건 아니고 그냥 말없이 떠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카즈아가 전에 나한테 해준 말이 있어. 한 번 만난 사람은 헤어져도 인연이 끊어지지 않는데. 하지만 아마 난 겁나는 거겠지. 사람들은 정말 빨리 변하잖아. 함께 싸웠던 형제들이 다음번에 볼 땐 서먹해질까봐 걱정돼. 좋았어. 준비되면 바로 출발하자. 고로님, 그리고 황새치 2번대 대장, 두 분 군영을 순찰하러 오신 건가요? 오늘은 아니야. 휴식 시간이니까 모두와 얘기 나누고 싶어서. 고로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든 저흰 다 좋습니다. 근데 최근엔 군영을 나가지 않아서 재밌는 주제가 없네요.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전쟁이 끝나고 상구노미야님이 군대 인원을 줄이신 후 다른 일하러 간 형제들 말인데 혹시 다들 연락하고 지내? 솔직히 많이는 못합니다. 훈련하고 순찰 도는 것만 해도 정말 바쁘거든요. 시간 내서 그들을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휴가가 있다고 해도 쉬는 날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해서, 게다가 각자 휴일도 달라서 좀처럼 모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제가 시간이 있어도 상대방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이면 또 뭐하나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새로 사귄 친구들도 있으니 나눌 대화도 별로 없어요. 역시. 괜찮아. 잠깐 감상에 빠진 것뿐이야. 하지만 마음속에 계속 그런 기분이 들어요. 기분? 네, 저희가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고 어떤 일을 겪더라도 와타츠미 섬이 위험해지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기분이요. 그때 저희가 많이 변해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점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흰 고로님이 키워낸 병사니까요. 저희 모두 전장에서 고로님을 따라 용감히 싸웠죠. 지금은 연락을 많이 못해도 생과 사를 함께한 형제입니다. 고로님이 저희를 불러주시기만 하면 언제든 다시 무기를 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저항군을 위하여. 그래, 바로 그거야. 저항군을 위하여. 그럼 이만 가볼게. 열심히 훈련하고 다른 일은 걱정하지 마. 고로님, 여기 계셨습니까? 히로아키가 고로님을 뵙고 싶어합니다. 군영에서 꽤 오래 기다린 것 같은데 고로님이 안 오셔서 군영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혹시 다른 일 있으시면 제가 가서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하겠습니다. 금방 간다고 전해줘. 더는 방황하지 않아. 같이 군영으로 가자. 덴지로 말이 맞아.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 다시 만날 땐 조금 서먹하거나 어색할 수 있지만 금방 다시 친해질 거야. 고로님, 그만둔다는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라셨겠지만 실은 저도 방금 내린 결정이라. 괜찮아.
그때 전 안수령을 증오했고 안수령을 집행하는 나루카미 섬에도 크게 실망했어요. 전쟁이 끝났어도 돌아가 보고는 싶었지만 결심을 못 내렸죠. 희나님의 격려 덕분에 용기 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됐어요. 물론 허락하지 않으셔도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저는 고로님 휘하의 병사니까요. 희나님? 그게 누구야? 말하자면 긴데요. 됐어. 신경 쓰지 마. 네 저녁 신청을 허가할게. 고로님, 괜찮아. 슬퍼할 필요 없어. 다시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시간 있으면 와타츠미 섬에 놀러와. 자신이 있을 곳을 어느 한 곳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네가 어디 있든 우린 모두 형제니까. 네, 대장.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고로님도 건강하세요. 조심히 가. 이걸로 됐어. 아니, 이래야 맞는 건가? 이럴 때일수록 나답게 웃어야겠지? 야외 출판사에 망보러 간다고? 좋지. 그럼 야에미코랑 마주치는 걸 피할 수 있잖아. 대신 너도 조심해. 그 여자 정말 무서운 사람이니까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혹시라도 마주치면 바로 돌아와. 너 데리고 같이 도망갈 테니까. 아니, 전략적 후퇴라고 해야 하나? 아니, 어쨌든 그쪽은 너한테 맡길게. 어? 야외 출판사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는 단 하나.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희나누님의 좋은 점을 세상에 알리는 거죠. 좋은 대답입니다. 희나누님의 온유함, 희나누님의 상냥함, 그리고 가끔 보여주는 악마 같은 장난기. 우린 이미 알고 있지만 세상엔 아직 희나누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희나누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혹시 희나 언니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여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소리 낮춰요. 놀라겠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주 완벽한 사람 한 명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부드럽고 상냥하고 하늘 위에 가장 찬란한 별과 같죠? 여기 전단지를 봐주세요. 어때요? 죄송해요. 흥분해서 자세히 소개하는 걸 깜빡했군요. 혹시 야외 출판사에 가시몰간지 본 적 있어요? 거기 문답 코너가 있는데 우린 아주 초창기 때부터 편지를 보냈던 독자들이죠. 매번 아주 따뜻한 답장을 받곤 해요. 야외 출판사의 편집자가 이름과 성별 등 정보를 감추고 있지만 저흰 그녀가 매우 상냥한 숙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틀림없어요. 그녀의 편지에서 존중과 신뢰 그리고 순수한 친밀감도 느껴지거든요. 섬세한 마음을 가진 그분은 늘 편지 속의 감정을 캐치해내고 그에 맞춰 여러 제안을 해줘요. 연애에 관해선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이 그분의 귀여운 점 중 하나죠. 하지만 예전엔 코너가 별로 인기가 없어서 아예 없어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다행히 야외 출판사에서 그분의 이미지를 공개해서 코너의 인기가 좀 회복됐죠. 맞아요. 희난 누님이 바로 가시볼간지 문답 코너의 담당자이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야외 출판사에서 희난 누님의 이미지를 정식으로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각지에서 이곳으로 모인 거죠. 이 위대한 순간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서. 희난 누님을 꼭 한번 봐보세요. 정말 귀엽거든요. 희나누님 팬클럽은 언제나 당신을 환영합니다. 전 가시볼간지 1기 때부터 계속 지켜봤어요. 그러고 보니 팬이라는 단어는 몇 년 전에 한 모험가 언니가 들여온 말이에요. 우연이네. 혹시 그
그 여자 지금 야외 출판사에 있어? 다행이야. 답장을 다 써서 야외 출판사에 가져왔지. 제출하려고. 왜라고 묻는다면 아마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겠지. 그리고 야외 출판사의 편집자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처음엔 너무 정중하게 부탁받아서 거절하기 어려웠는데 계속하다 보니 나도 점점 재밌어지더라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수백 통의 답장을 보냈지. 감사의 말을 듣거나 칭찬을 들으면 엄청 기분 좋더라. 그 무서운 여자를 생각하면 야외 출판사와 왕래하고 싶지 않아져. 근데 내 답장으로 여러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책임감도 느껴진달까? 언젠가 이 일을 안 하게 되면 허전하겠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없을 때 빨리 편지를 내고 가는 게 좋겠어. 독자들의 반응이 기대돼. 군대에선 내가 대장이라 얘기할 때 다들 날 좀 어려워하더라고. 하지만 편지로 교류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편지를 보내는 사람 모두 날 비밀까지 공유할 수 있는 친구로 생각하거든. 나도 그들의 기대를 저버릴 순 없지. 그럼 가자. 어? 야외 출판사가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같이 가자. 그 여자가 갑자기 돌아온다 해도 둘이서라면 서로 도울 수 있잖아. 출발! 어라? 오늘 여기 되게 시끌벅적하네? 난 몇 번 안 와봐서 모르겠는데 항상 이래? 저기 뭔가 소란스러운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흰 희나 누님의 팬클럽입니다. 팬클럽 규정을 지켜주세요. 첫째, 희나 누님의 정체를 사적으로 알아보는 건 금지입니다. 누님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돼요. 둘째, 희나 누님의 팬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죠. 셋째, 다양한 방식으로 희나 누님을 홍보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관심 없어 한다면 절대 강요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누님으로 인해 여기 함께 있는 겁니다. 희나 누님을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희나 언니를 곤란하게 만드는 팬이 아닌 자랑스러운 팬이 돼야죠. 오,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팬클럽이구나. 누구 팬클럽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세가 대단하네. 전우들과 함께 출정하기 전에 맹세하던 모습이 생각나. 어라, 너 좀 이상한데? 왜 내 눈을 자꾸 피하는 거야? 좀 전에 무슨 일 있었어? 혹시 그 여자가... 저기 잠시만요. 뭔가 희나 누님과 좀 닮은 것 같은데. 알겠어요.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네요. 혹시 희나 누님에 대해 아세요? 미안하지만 잘 몰라요. 그렇군요. 그럼 한번 관심 가져주시겠어요? 희나 누님은 부드럽고 상냥하고 배려심 넘치는 숙녀분이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녀에게 말하면 항상 정성껏 답변해주죠. 오,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유형이군요. 야의 미코랑은 정반대인 유형이네. 그치? 아, 근데 정말 닮았는데 희나 언니랑 혈연 관계가 있거나 한 건 아니겠죠? 쉿, 잊었어요? 사적으로 누님에 관한 정보를 캐면 안 된다고요. 그럼 같이 사진이라도. 저기 저희랑 사진 좀 찍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희나 누님의 공식 이미지를 공개한다고 해서 사진기를 빌려왔거든요. 뭐 딱히 상관은 없어요. 왜 나랑 같이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 이럼 된 건가? 이제 야외 출판사에 이걸 가져다 주러 가야겠어. 잠시만요, 여러분 비켜주세요. 희나님 배너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길 좀 터주세요. 여러분, 진짜 희나 누님이에요. 희나! 나까지 궁금해지네. 우리도 가서 보자. 어? 무슨 문제라도 있어? 진짜?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가자. 궁금하긴 하지만 다음에 볼 수밖에 없겠네. 다음에도 꼭 같이 편지 보내러 오자. 갑자기 시간을 멈추는 이유가 각성하는 게 재밌겠지?
네 말대로 야외 출판사엔 가지 말자. 사실 나루카미 섬엔 사적인 일 하나를 처리하려고 온 것도 있어. 전에 나즈치 해안에서 막부군과 싸울 때 중요한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몸에 지니고 다녔거든. 당시 전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항군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상자를 급히 어딘가에 두고 왔어. 이번에 왔을 때 상자를 갖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곳은 이미 파헤쳐져 있었어. 주변 주민들에게 수소문해보니 모험가 길드가 먼저 왔다 갔더라고. 그 상자는 나한테 아주 중요해. 그래서 모험가 길드에 가서 돌려받을 건데 같이 갈래? 정말 고마워.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하자. 이곳 참 골치 아픈데. 걱정 마. 너희가 찾는 물건은 멀쩡해. 당분간 돌려줄 수 없을 뿐이야. 그 물건은 보물 사냥단 사건에 연루돼 있어서 아직 조사 중이거든. 이상하네요. 제가 거기에 묻은 상자가 보물 사냥단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사실 얼마 전 코모레 찻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의뢰를 받았어. 의뢰를 받은 모험가들이 조사하던 중 그들이 나즈치 해안에 보물을 묻었다고 들었대. 근데 막상 발굴해보니 나즈치 해안에 많은 것들이 묻혀 있었고 어떤 게 보물 사냥단과 관련된 건지 알 수 없었지. 우선 관련 물품은 전부 모험가 길드에 보관해뒀다가 보물 사냥단을 잡은 후 한꺼번에 돌려보내려고. 그렇군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물건도 거기 묻혀 있을 줄이야. 길드의 규칙이니까 저도 따지진 않을게요. 조사는 잘 되고 있나요? 그게 문제야. 보물 사냥단이 숨어있는 곳을 못 찾았거든. 아마 당분간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좀 더 기다려야 하는군요. 이렇게 할까요? 저희가 그 보물 사냥단을 찾아줄 테니 확인해서 문제 없다면 제 상자를 돌려주세요. 저한테 아주 중요한 물건이라 가능하면 빨리 찾아가고 싶어요. 당연하지. 하지만 그동안 많은 모험가가 조사를 했는데도 발견된 게 별로 없어. 조사할 생각이라면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응,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이야. 거기에 남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그나저나 코모레 찻집은 뭐 하는 곳이야? 전골? 전골 먹는 곳인데 왜 이 이름이 찻집이지? 혼란스럽네. 어쨌든 같이 가보자. 당신들도 그 도난 사건을 조사하러 왔나요? 감사해요. 하지만 제 손에 다른 단서는 더 없습니다. 이번에 도둑 맞은 건 타로마루의 2번 금고예요. 밤엔 코모레 찻집 근처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 틈을 타서 들어온 것 같아요. 저희가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었죠. 남아있는 단서로 상자는 찾았지만 코모레 찻집을 노리던 보물사냥단은 어디로 숨었는지 못 찾았어요. 이미 여러 번 알아봤는데 근처에서 그 보물사냥단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상습범이라는 거죠. 타로마루, 왜 나왔어? 오늘따라 타로마루가 평소랑 좀 다르네요. 보물 사냥단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대요. 뭐랄까, 사투리처럼 들려. 이해 안 되는 내용도 많지만 대충 알아들을 수 있어. 보물 사냥단이 물건을 훔칠 때 타로마루도 현장에 있었대. 딱히 얘 경계하지 않아서 타로마루가 그들의 얘기를 엿들은 거야. 하지만 사람이 많고 무기까지 차고 있어서 타로마루가 짖지도 못하고 일단 내보낸 거지. 그렇군요. 타로마루가 요즘 하도 안절부절 못한 모습으로 밖을 내다봐서 산책하러 나가고 싶은 줄 알았거든요. 확실히 번거롭긴 하지. 그래, 알았어. 타로마루 말로는 보물 사냥단이 천수각 바로 아래에 있는 모래사장에 숨겠다고 하는 걸 들었대. 거긴 보통 수사를 안 하니까 오히려 보물 사냥단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지. 보물 사냥단은 총 5명이래. 두목의 이름은 코스케, 2인자는 야스이사. 두목의 억양을 들어보니 아마 나루카미 섬 출신 같고, 팀에 있는 신인 2명은 수고했어, 타로마루. 단서를 알면서도 전달 못하니까 많이 답답했지. 걱정 마. 남은 건 우리한테 맡겨. 네 물건을 반드시 찾아올게. 우리가 직접 가보자. 군대는 없지만 좀도둑 몇 명쯤은 우리 둘이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 근처에 있을 거야. 근처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져. 냄새도 좋지 않고. 조심해.
이상하군. 이런 것도 수사를 한다고? 형님,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론상 그게 맞는데 여태까지 여기 숨어 있어서도 안 들켰잖아. 잠잠해진다 싶을 때 잡히다니. 아이봐, 네 녀석들 대체 뭐야? 이 사람들이랑은 더 말할 것도 없어.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병사들은 한 번도 백성들한테 손댄 적 없어. 너희들은 태평한 곳에 살면서도 사리사욕을 위해 이런 짓을 하다니. 빨리 놈들을 모험가 길드에 넘겨버리자. 신분이 확인되면 응당한 처벌을 받겠지.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가 요 몇 년 동안 모은 거 반 나눠드릴게요.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양쪽한테 다 좋잖아요. 시끄러워. 묶어서 끌고 가. 여긴 군영도 아닌데 이렇게 엄숙할 필요 없지 참. 그래도 절도를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이놈들을 데리고 가자. 확인해봤어. 이 사람들이 포모레 찻집에 물건을 훔친 게 맞아. 너희가 진짜 잡을 줄이야. 분명 단서가 하나도 없었는데. 규칙대로 보물사냥단의 진술을 받아 작물도 모두 확인돼서 두 사람이 찾고 있던 상자도 이제 돌려줄 수 있겠네. 자, 여기. 다행이야. 안에 있는 물건은 여기가 아닌 와타츠미 섬에 속한 거라. 와타츠미 섬에 돌아가서 열어보는 게 좋겠어. 하나, 둘, 셋. 빠진 건 없는 것 같아. 날 따르던 장병들이 남긴 물건이야. 물통, 수건, 무릎 보호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위엔 그들이 직접 쓴 이름이 있어서 가족한테 남긴 유일한 물건이 된 거지. 전투 시작 전부터 살아남을 확률이 희박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어. 장병들은 가족들에게 기념할 만한 물건을 남기고 싶다면서 날 찾아왔어. 검과 창은 전장에서 부러지기 마련이고 파손된 갑옷은 가져오기가 힘들고 대부분 글을 쓸 줄 몰라서 편지도 남기지 못해. 결국 집으로 보낼 수 있는 건 이런 평범한 일용품뿐이지. 장병들은 날 믿었지만 난 그 전투에서 그들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어. 심지어 그들이 내게 맡긴 물건조차 난 모래 속에 잠시 묻어둘 수밖에 없었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난 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곤 해. 응, 하지만 지금은 그들을 좀 더 애도할래. 좋은 방법이야! 이론 지식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마음의 공포를 극복하면 두려울 것도 없지. 근데 그런 이론은 어디서 배워야 할까? 난 나루카미 섬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와타츠미 섬에 돌아가서 물어보는 게 좋겠어. 역시 와타츠미 섬에 와야 마음이 편하네. 방금 길에서 생각난 건데 군대에 나보다 나이 많은 형제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알 것 같아. 가서 물어보자. 내 입으로 이런 게 서툴다고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전처럼 내 친구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고론님의 친구분이 기가 좀 센 녀석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친구 대신 물어보러 온 거야. 뭔가 좋은 방법 없을까 해서. 제 경험상 가장 쉬운 방법은 대충 하는 거예요. 고론님은 아니 그 친구분은 사람 말을 너무 진지하게 들어요. 상대가 누구든 동등하게 대하는 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바꿔 말하면 그 친구분은 상대방이 쳐놓은 말에 덫에 걸려 쉽게 끌려다닐 수 있죠. 그런 부분이 고민이라면 오히려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엔 대충 대답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리 있네.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그렇다고 이 방법이 무조건 통하는 건 아닙니다. 대충대충은 나이를 먹으며 어쩔 수 없이 익히게 되는 스킬이에요. 고론님의 친구라면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닐 겁니다. 어쨌든 친구가 고마워할 거야. 아니 별 말씀을요. 산호궁의 미화 씨도 이 근처에 있다던데 가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어때요? 여자이기도 하니 분명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해 줄 겁니다. 그래. 그럼 우리 미화한테도 물어보러 가자.
외부인이 상고노미아님을 만나기 위해선 먼저 미와에게 명함과 공문을 보내야 해. 그리고 미와가 상고노미아님께 전달하는 거지. 미와는 사교 경험이 많은 편이니 고로대장과 황새치 2번대 대장까지 무슨 일로 오셨나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고로대장의 친구분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죠? 맞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볼게요. 제 생각엔 자기 마음을 숨겨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야에미코가 고로대장의 친구분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녀는 항상 웃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의 속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고요. 고로대장의 친구분이 그녀와 겨뤄보기라도 하려면 최소한 그녀처럼 자기 속마음을 숨길 줄 알아야 할 거예요. 맞는 말이야. 내 친구가 마음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그녀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지? 맞아요. 복잡해 보이는 많은 일들은 사실 누가 먼저 감정을 드러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정말 고마워. 이 방법을 쓰면 내 친구도 꼭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고로대장의 친구분께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상고노미아님이 최근에 상비 묘책 모음집을 업데이트하셨거든. 거기에도 뭔가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더 보충할 게 있는지 가서 확인해보자. 상고노미아님이 저번에 주신 상비 묘책 모음집 3권을 이쪽에 뒀던 것 같은데. 어디 있더라? 병력 이동, 보급, 분쟁 해결, 외국 상인 대응. 있다! 이거 봐! 어색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 역시 상고노미아님, 이런 것까지 고려하시다니! 사교는 결점만큼 중요하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상고노미아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걸 보면 역시 조심하는 게 좋겠어. 대응 방식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야의 미코의 약점까지 알아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건데 그자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야의 출판사? 좋은 생각이야! 그 여자는 야의 출판사에 자주 들르니까 분명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가서 조사해보자! 책 사러 오셨나요? 마침 새로운 라이트 노벨이 들어왔는데 모두 요즘 유행하는 작품들이랍니다. 역시 야외궁사님의 안목은 독보적이라니까. 그분이 고르신 책은 거의 다 잘 팔리거든요. 궁사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소문까지 있죠. 그럼 우리가 1차로 책을 선별한 후에 개요를 적어서 야외궁사님에게 보내면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지. 그럼 혹시 야외공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궁사님은 항상 바쁘셔요. 야외 출판사에 들리셨다가도 항상 금방 자리를 뜨셔서 저희도 궁사님에 대해선 잘 몰라요. 하지만 야외 출판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건 확실해요. 직접 홍보 전략 같은 걸 말씀해 주실 때도 있거든요. 야외 출판사에서 판매한 가시볼간지를 예로 들면 그 책은 처음에 인기가 없었어요. 매달 겨우 본전이라 언제 잘릴지 몰랐죠. 이 책을 좋아하던 독자들도 어느 날 갑자기 책이 사라져버릴까봐 편지로 아쉬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답니다. 결국 궁사님이 직접 새로운 홍보 방안을 생각해내셨어요. 그리고 바로 판매량 수직 상승! 가십 월간지? 그건... 아니, 그냥 생각난 게 좀 있어서. 야외 출판사의 홍보 기획을 야외 미코가 직접 할 줄이야. 역시 사람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은 따라갈 자가 없군. 고마워요. 그거 말고 야외 공사에 대한 다른 얘기는 없나요? 없습니다. 뭘 하려는 건진 모르겠지만 충고 한마디 하자면 궁사님의 마음을 알아내려고 하지 마요. 그분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신비로운 사람이니까요. 당신도 그녀가 신비하다고 생각하는군요.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긴 어렵겠어. 이 라이트 노벨들 야외 공사가 직접 골랐다고 하셨죠? 여기서 뭔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관심 있으면 이 세계로 떠난 나의 무패 행진을 추천할게요. 이 책의 주인공은 특별한 능력 없이 꾸준한 노력과 예측할 수 없는 책략으로 강적들을 모두 해치우죠. 예측할 수 없는 책략이라 상고노미아님의 습관과 비슷하네. 이 책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어요.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바닥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희생은 필수적인 거겠죠. 그렇군요. 책략 하나를 더 배웠어. 지피지기의 상태가 됐다고 할 순 없지만 사람들한테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 훈련 성과를 점검할 때야. 가자! 야에미코의 본거지 나루카미 다이샤로! 오, 여기가 바로 나루카미 다이샤. 처음 와봐. 두 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이네요. 정께 한번 뽑아보실래요? 우리 나루카미 다이샤의 정께는 아주 영험하거든요. 전쟁 전에 장성들이 여러 방법으로 기륭을 점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런 습관은 없지만 모처럼 기회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하나 뽑아보자. 뭐가 뽑혔는지 볼까? 소길이네. 괜찮아. 결과는 좋은 거니까 우리의 훈련이 효과 있다는 걸 거야. 이번엔 다른 결과를 얻고 말겠어. 이제 곧 그 여자를 만나야 해. 안심해. 우리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을 테니까. 이번엔 절대로 농락당하지 않겠어. 생각보다 좀 늦었네. 어려운 일이라도 있었나 봐. 그럼 여기서 너일 기다리고 있었어. 알면 뭐 어쩌려고요. 이번엔 허둥지둥하면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우린 서두를 필요 없잖아. 내가 맞춰볼까? 예전엔 매일같이 수많은 신자들이 날 찾아오곤 했는데 그중 대부분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왔지. 특히 두 사람이 함께 찾아왔다면 10중 8구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을 점치러 온 거였어. 관심 있으면 너희 점괘도 내가 한번 봐줄게. 평생을 함께? 슈헤이가 했던 말 생각나? 집중력을 분산시켜야 할 때야. 이자의 말에 현혹되면 안 돼. 그러고 보니 전에 말했던 그 가게는 추천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네. 털 관리는 네 옆에 그 꼬마한테 맡기면 되잖아. 그가 한 손에는 네 꼬리를 잡고 다른 한 손은 빗을 들고 꼬리를 살살 빗어준다고 상상해봐. 아, 안 되겠어. 머릿속에 그 장면이 떠올라. 미화가 알려준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나? 참고로 억지로 참으려고 애써도 소용없어. 아무리 그런 딱딱한 표정을 해도 뒤에서 꼬리가 흔들리고 있는걸? 정말 아무것도 못 숨기는구나? 근데 그거 알아?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꼬리를 쳐다보지만 사실 뽀송뽀송하고 뾰족한 그 귀도 아주 재밌어. 마지막 방법밖에 안 남았어. 예상 못한 상황이야. 이래봤자 양쪽 모두한테 손해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당신이 날 이렇게 잘 아는 건 나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꼬리를 안고 자고 다른 사람이 꼬리털을 빗어줬으면 좋겠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까지 끌어내리려는 건가? 이것도 성상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봐. 난 꼬리가 없단다. 빨리 철수해! 이럴 바에야 다음에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남겨두는 게 낫겠어. 가자! 돌아가서 특훈 강도를 높이는 거야. 다음엔 절대 치지 않아! 다음을 또 오렴.